창성고등학교 이번에 오게 된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국어 과목을 맡고 있는 구자현입니다. 1학년 국어는 세 분 선생님이 해요. 저하고 여선생님 두 분, 허수기 선생님이랑 송송이 선생님이 할 거예요. 제가 맡은 부분은 고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수업할 부분이 교과서 다 받았죠? 다 나눠줬습니다. 253쪽을 펼쳐보세요. 253쪽. 펼쳤습니까? 자, 그거 보면은 아마 제 막매가 나와 있죠? 이 보니까 이 한자가 있으니까 조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는요, 제사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망자는요, 망한다, 이 뜻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알고 있죠?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나라가 없다는 기죠. 그럼 없다는 기입니다. 사실 이게 없다 할 때는 이제 무자로 발음하는데, 여기서는 망자입니다. 다음에 매가 있어요. 매는 누이 매자인데, 누나든 여동생이든 다 같이 쓰는 말입니다.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노래 가자. 가요 할 때 가. 그럼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동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없다는 뜻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제사 지낸다, 이 뜻이에요. 그 제사 지내는 노래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죽은 누이 동생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글을 쓴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죠? 예.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가 아마 슬픔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슬픔. 그래서 시는 우리가 슬프냐, 기쁘냐, 다음에 뭔가 바라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슬픔이죠. 그러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월명사 지엄해놨죠. 월명사가 누굴까요? 신라시대 때 스님이에요. 스님. 그러면 이 스님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떻다? 슬프다 이 말이죠. 슬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혹시 정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윗글에 정선할 때. 정서는 뭐냐면요. 이런 말 참 많이 나올 거예요. 정서하는 게.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갖다가 정서를 해요. 그러면은 현재 이 상황에서 정서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슬픔. 예, 슬픔입니다. 슬픔. 그러면은 정서를 파악하면은 시는 거의 50조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왜? 그 정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대부분 다 내요. 그래서 이 시와 저 시와의 정서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문제 내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 낼 때는 공통적인 생각, 그것을 냅니다. 각자 생각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는 슬프겠다 하면은 그게 바로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자가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원문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돼가지고 한문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 뜻을 가지고 풀이하면 풀이가 아예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제 막매가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지만은 해석이 안 되고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 그거 보면은 소창진평이라고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석을 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한글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안 그 당시에 조선, 우리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양주동이라고.
그분이 충격을 받고 안 되겠다. 이 작품은 내가 해석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이게. 이런 작품 우리가 향가라고 하는데요. 향가라고 하는데 이 향가는요, 표기가 다릅니다. 향찰식 표기라는 게 있어요. 향찰식 표기가 뭐냐?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천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늘이 푸르다. 예,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말입니까? 청천되는데 우리말이 아니죠. 중국말이에요. 따져보면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서 글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이 청다 이렇게 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요, 그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은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읽었어요, 신라 사람들이. 천이 청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왜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읽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뜻이 하늘이죠. 음은 천이지만은. 그래서 하늘은 뜻이고 이는 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소리 나는 게예요. 그럼 결국 이는 뭐예요? 음이죠. 청은 뭡니까? 푸르다 뜻이죠. 푸르다. 뜻을 땄죠. 그 뜻. 다는 뭡니까? 많다는 다치지만 음을 땄어요. 다. 이는 뭡니까? 이는 뜻,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표기한 것이 향찰식 표기래요. 그런데 삼국사에 보면은 한자가 가득 있는데 전부 다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내려가지고 일본 사람이 한국어 잘 읽는 사람이 해석을 했어요. 조선인, 그 당시에 조선인들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양주동 우리 선생님이 내가 해석하겠다 가지고 싹 해석한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김만진 분이 해독을 했어요. 쉽게 해서 읽어 풀이했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했고 수능이라든지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거 내가지고 문제 나오는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원리로서 아마 이렇게 됐구나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는 한글로 된 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까지 이해가 됐다면은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네. 조금 올릴게요. 자, 다음에 작품은요 한번 읊어봐야 됩니다. 읊으면서 내 것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읽고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 주겠습니다.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런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적. 미타 차례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감이 옵니까? 와닿았습니까? 뭔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조금 슬픔이 좀 있죠. 기쁘지는 않죠, 내용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읽었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사는 여러분 한자가 나오는데 아마 다 알 거예요. 생자는 뭘까요? 날 생자입니다. 사는 뭘까요? 살고 죽음.
예, 맞습니다. 살고 죽음의 길입니다.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랬는데요. 이 예란 것은요, 여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면은 생소한 단어가 많지만은 고전에는 같은 낱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한번 알고 난 다음부터는 고전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고전 공부 안 하다가 뒤늦게 고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전이 어렵다 하는데 평소 때 고전을 하면은 고전이 제일 쉽습니다. 자, 얘는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러면 여기란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삶과 죽음이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이성. 그렇죠? 이성 반대말이 뭘까요? 저성.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는요, 이성도 나오고 저성도 나옵니다. 자, 뒤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간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게 있거든요. 나. 이 나에 동그라미 치고, 자, 동그라미 치고 잘 입어야 됩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했습니다. 간대요. 그런데 어느 가을 이런 바람에, 물론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지겠죠. 잎이 떨어집니다. 어느 가을 이런 바람에, 일찍 부는 바람에 이에 저에 이곳저곳 떨어질 잎처럼 잎이 떨어지대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네 이랬습니다. 자, 이게 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났는데 네가 가는 곳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의 이파리가 있는데 너는 잎이 떨어졌잖아. 너는 죽었잖아. 이런 의미가 있어, 이게. 나는 달리 있는데, 아직까지. 너는 죽었. 그럼 이 한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한 가지의 잎이 달리는데, 너는 먼저 이파리 돼가지고 떨어져 버렸네. 낙엽됐어. 나는 달리 있는데. 그럼 이 한 가지 의미는 뭘까요? 뭘까요? 한 부모입니다. 한 부모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먼저 떨어졌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한 부모. 부모의 의미가 있고, 네가 가는 곳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질 잎 했는데, 잎은 그러면 누굴까요? 아까 전에 제 막매 갈 때, 여동생입니다. 누이 동생이랍니다. 누이 동생. 남자의 나이 많은 여자는 형제 중에서는 누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누이는요, 여동생의 의미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이 동생 또는 여동생이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인데 왜 하필 이런 바람이라도 쓸까요? 일찍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일찍 뭐다 말입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찍 죽음이란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조금 품있게 이런 말 씁니다. 요절이라 말이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요절이라 말 잘 안 나오는데 적어도 수능 단계쯤 올라갈 때 되면은요, 요절이라 말로 씁니다. 다 알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 물어본 아는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느낌이 듭니까? 여동생이 죽었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그게 뭡니까? 하는 겁니다. 감탄사예요. 그런데 미탈찰의 말로 옵니다. 이게 어딘지 압니까? 미탈찰. 이게요,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 자, 그러면 나가 2개 나옵니다. 나가 2개 나와요. 만날 나. 나는 지금 선임이니까 열심히 돌을 닦아서 기다리겠다.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나도 극락 간다. 너는 극락에 갔겠지? 알겠습니까? 너무나 착하게 살고 너무나 잘 살았겠다. 갔겠지? 나도 네 따라가 갈게. 그러면은 나도 죽은 후에 너를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선님이 썼고 다음에 죽은 후에 저승에 간다. 이승이지만 저승에 가면은 니하고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많이는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말도 써요. 윤회 사상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두 관계를 가지고 윤회 사상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여러분들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이 제 망매가가 향가 작품이 여러 편 있지만은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옛날 작품 보면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맞는데 여기는요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바람 하면서 일시 죽었다를 이런 바람. 다음에 떨어질 잎 하는 것은 뭡니까? 여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떨어질 잎 이랬고요. 같은 부모인데 하는 것은 뭡니까? 한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문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향가 작품 중에서.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해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일찍 죽음을 이런 바람, 떨어질 잎 여동생, 한 가지는 한 부모인데 이런 비유법이라는 게 비유죠, 그죠? 비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비유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은 뒤에 뭡니까? 호수.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 마음은 호수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지금 내 마음은 어떻냐? 뭔가 넓고 평온하고 잔잔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쓰려는데 너무 길어요. 자, 압축하자. 단어 하나 뭐가 떠오르니? 호수가 떠오르지. 호수는 잔잔하고 고요하고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내 마음을 여기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 2학년 때가 나올 겁니다. 원관념, 보조관념. 아마 이 중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깊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원래는 이게 내 관념이고 이거는 끄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보조하는 게 돼가지고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슨 법? 은유법이래요. 은유법. 은유법이래요. 자, 유사한 있죠, 그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호수 같은 내 마음, 이래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전에 수능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어느 것이 더 진하게 와닿느냐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은유법이라든지 뭐 같은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건 지구법을 하는데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수위 났습니다. 어느 것이 더 진하게 와닿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더 진하게 나올까요? 지유일까요? 은유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은유. 예, 은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다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거는 넌이 되지만은, 같은 하는 것은요, 우리 이런 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예전에 비슷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합니다. 나온 김에. 자, 이거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까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자, 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향가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향가라 했죠? 향가라고 했는데, 향가 작품을 어떤 사람은 정형시래요. 정형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다음에는 또 시조가 나옵니다. 형태가 정해진 시를 줄여가지고 정형시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향가 작품 보면요,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왜 정형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은, 향가 작품 중인데, 향가는 정형시다 하면은,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솔직히. 근데, 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원시죠. 원시인데, 몇 줄인가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줄이죠. 10줄이죠. 그러면은 10줄이 있습니다. 한가 작품을 보면요, 넉 줄짜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4가 있죠. 8줄짜리가 있어요. 그럼 뭐랍니까? 8.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4, 9채, 8, 9채, 10, 9채. 이런 말을 씁니다. 형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정형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보면은요, 다른데. 그래서
딱 세 개의 행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실하고 식구체가 향가 작품 중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전에 이어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뭐 고려 중기부터 고려 말에 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요, 박사학위 논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세 개 시조입니다. 이 기본 형식이에요. 있는데 이것이 향가 19체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능이고는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팁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통 시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고려말 충신 길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려가 망하는 거 보고 시조를 한 편 썼어요. 500년 도업지를 필마로 돌아가더니 산천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란 거 하느라 어저버 하는 거 있죠. 이 어저버가 뭐냐면 감탄입니다. 와, 옛날 때 다 꿈이었구나. 어저버 감탄. 시조에 보면 단어이지만은 그 대체로 보면은 마지막 앞부분에요. 감탄사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줄. 하나, 둘, 셋, 넷, 네 줄. 다음 두 줄. 의미는요,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죽은 누이의 어떤 슬픔, 어떤 느낌, 다음 마지막, 이런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마지막 줄에 아가 나와요. 19체는 대부분 다 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조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는 게구나. 이 완성품이기 때문에 19체가.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시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이런 게 가끔씩 나와요. 시적 화자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에 보면은 이게 뭐 말이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 얘는 드러납니다. 왜? 나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나라가 나오는데 이 시에서는요, 나가 두 개 나오는데 같은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참 이게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이 나하고 이 나는 누굴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이러고 어찌 가노? 그러면 이 나는 누굴까요? 이탈철에서 이제 만났겠다. 나는 뒀다가 기다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나하고 이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이 나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갔네. 너입니다. 누굴까요? 누이. 맞습니다.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나는 돌을 닦아 네 만나겠다 하는 그런 나입니다. 이게 바로 이는 월명사. 이 월명사. 예. 이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나, 보이지는 않는 것도 있어요. 이는 드러나니까 바라겠습니다. 이를 갖다 우리가 시적자라고 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시적자 또는 서정적자, 다음에 시적 화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선배들이 질문할 때 다 다른 뜻인가 싶어가지고 질문하는데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면은 아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그 향가에 대해서 작품을 조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작품은 그래도 향가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작품이다. 완벽하다. 앞으로 유사한 향가 작품이 나오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